이정우가 3루타로 팀의 유견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요. 패배 직전의 9회 그가 펼친 극적인 역전 드라마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잠시 숨을 골랐던 이정우. 그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장소는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쿠어스 필드. 한국 시간 6월 11일 로키스와 시리즈 1차전입니다. 이날 멜빈 감독은 그의 복귀를 기다렸다는 듯 올 시즌 처음으로 1번 타자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정우는 과연 감독의 믿음에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해답은 경기가 시작된 지 단 몇 분 만에 나왔습니다. 1회 초 자이언츠의 공격을 이끌기 위해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우. 마운드에는 좌완 카슨 팜키스트가 서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높지만 그의 주무기 스위퍼는 날카롭기로 유명하기에 경계해야 하는데요. 승부는 초반부터 이정우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초구 바깥쪽 패스트볼의 파울, 2구째 빠른 공을 지켜보며 순식간에 투나싱. 투수에게 가장 유리한 카운트로 몰리게 됩니다. 카메라에 잡힌 멜빈 감독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정우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팜키스트의 주무기인 3구째 바깥쪽 스위퍼를 흔들림 없이 지켜봅니다. 4구째 몸쪽으로 파고드는 실투성 스위퍼는 커트로 걷어내며 자신에게 유리한 공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팜키스트는 어떻게든 스위퍼로 승부하려 했지만 이정우의 선구안은 한 수 위였죠. 5구째 좋은 코스의 스위퍼마저 골라내자 이제는 투수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몰립니다. 결국 3번 연속 던졌던 스위퍼가 통하지 않자 팜키스트가 선택할 수 있는 공은 단 하나, 패스트볼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정우는 이 공을 기다렸다는 듯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센터 쪽 깊은 타구.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로키스의 중견수는 브렌튼 도일. 그는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골든 글러브 수상자인데요. 하지만 도일조차 포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구 속도 99.2마일, 발사각 28도, 비거리 415피트. 완벽한 타구질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홈런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의 그야말로 질 높은 타구였다는 중계진의 설명입니다. 단 한 타석 만에 이정우는 자신의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왜 자이언츠 공격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죠. 특히 불리한 카운트에서 상대의 주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자신이 노리던 공을 통타해낸 모습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정우가 만들어낸 완벽한 득점권 찬스. 이제 자이언츠의 과제는 단 하나. 3루에 있는 그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다음 타자 윌리 아다메스의 타구가 중앙 뜬공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비거리가 다소 짧아 보였는데요. 평범한 주자라면 감히 홈을 노리기 어려운 상황. 심지어 중견수는 앞서 언급했던 골든글러브 수상자 브렌튼 도일입니다.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레이저 송구를 뿌리는 선수. 도일의 어깨와 이정우의 발,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지는 순간 결국 도일의 총알 같은 송구보다 이정우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슬라이딩하며 홈플레이트를 훔치는 이정우. 단 2타자 만에 뽑아낸 선취점입니다. 출루는 타격으로, 득점은 빠른 발로. 이것이 바로 팀이 그에게 1번 타자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 진정한 리드오프의 품격이죠. 여기서 중계진은 최근 자이언츠 공격에 혈이 막혔던 가장 큰 이유로 리드오프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팀 공격의 시작점, 1번 타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타선 전체가 동력을 잃게 되죠. 기존 1번 타자였던 야스트렘스키가 부진에 빠지자 멜빈 감독은 계속해서 타순에 변화를 주며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그 고민의 종착점에서 멜빈 감독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결국 이정우에게 시즌 첫 리드오프 기회가 주어진 것은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타자에게 공격의 선봉을 맡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3회 초 이정우가 2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타석은 첫 타석에서 터진 3루타가 상대 투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팜키스트는 패스트볼을 완전히 봉인합니다. 중계진 역시 1회에 패스트볼을 던지다 통타당한 기억 때문에 더는 빠른 공을 던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타자의 위력이 상대의 투구 패턴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팜키스트는 오직 커터와 스위퍼 2가지 변화구만으로 집요하게 이정우를 상대합니다. 특히 홈플레이트 앞에서 날카롭게 휘는 스위퍼는 이정우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결국 카운트 1&2, 팜키스트가 던진 5구째 바깥쪽 커터가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에 걸치며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이정우는 잠시 홈플레이트를 응시하며 아쉬움을 삼킵니다.
그리고 4회 초 이정우에게 곧바로 만회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2사 1-2루 주자를 불러들이면 단숨에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다시 만난 팜키스트. 그의 전략은 동일했습니다. 여전히 패스트볼을 숨긴 채 커터와 스위퍼로 이정우를 상대합니다. 팽팽한 수싸움 속에서 카운트는 1&1. 바로 그 순간 팜키스트가 허를 찌르는데요. 두 타석 내내 외면했던 패스트볼을 기습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습니다. 이정우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기 위한 투수의 마지막 승부수였죠. 예상치 못한 패스트볼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황. 이어진 4구째 몸쪽 스위퍼에 배트가 나갔고 빗맞으며 내야 뜬공으로 물러나고 마네요. 타석에서 연달아 아쉬움을 삼켰지만 이정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왜 완성형 선수로 불리는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타격에서의 아쉬움을 곧바로 명품 수비로 갚아나갔습니다. 3회 말 시프트를 뚫어내는 날카로운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잡아내더니 5회 말에는 까다로운 뜬공마저 처리하며 팀의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합니다. 특히 변수가 많은 쿠어스 필드의 광활한 외야였기에 이날 이정우의 수비가 더욱 빛난다는 중계진의 설명이었죠. 그리고 7회 초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자 마운드가 바뀝니다. 기교파 좌완 팜키스트가 내려가고 100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뿌리는 우한 파이어볼러 세스 할버슨이 올라옵니다. 완전히 다른 유형의 투수와의 새로운 승부가 시작된 것인데요. 할버슨은 초구부터 이정우의 98마일 불같은 강속구를 꽂아 넣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의지 표현처럼 보였으나 이어진 2구째, 이번에는 강속구 대신 예리하게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선택합니다. 이는 강속구에 초점을 맞춘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한 파워 피처들의 전형적인 승리 공식이죠. 결국 이 공에 배트가 끌려 나오며 아쉽게 땅볼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회 초 스코어 3대5로 뒤처진 자이언츠의 마지막 공격. 이제부터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무사 1-2루의 절호의 기회,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상대 마무리 투수를 상대로 친 타구는 3루수 방면. 선행 주자가 아웃됐지만 이정우는 빠른 발로 1루에 살아남아 더블 플레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역전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결국 상대 투수의 폭투로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진루. 아다메스의 볼넷으로 결국 1사 만루가 만들어집니다. 라모스의 희생플라이로 스코어는 4대5 한 점 차. 그 사이 1루에 있던 이정우는 3루까지 진루합니다. 그리고 1사 1-3루. 다음 타자 플로레스의 내야 안타 때 3루 주자 이정우가 홈을 밟으며 마침내 5대5 동점을 만듭니다. 기세가 오른 자이언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야스트렘스키의 적시타로 스코어 6대5 패배 직전에서 대역전극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자이언츠의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단 하나. 마지막 타구가 센터 방향으로 뜹니다. 그리고 경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달려온 사람은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자신의 방망이로 시작했던 경기를 자신의 수비로 직접 마무리 짓는 순간 최종 스코어 6대5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극적인 역전승입니다. 공격의 포문을 열고 동점의 발판을 놓고 역전의 서사를 완성한 수비까지. 팀의 6연승,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